또 전 성형은 안 하고 교정만 했어요 라면서 자연미인에 가까운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꼽다. 이런 생각하기에 따라 성형외과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성형수술보다도 어쩌면 더 진정한 의미의 성형을 이루어낸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치과교정과 김상무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아교정과 성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아교정과 성형, 둘 다 미용 목적이 강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연관이 있을 텐데요. 두 가지 모두를 받고자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이미 하신 경우들도 많아졌죠. 자, 치아교정과 성형, 이 두 가지의 관계와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볼까요? 치아교정은 성형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치아교정도 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칼로 째고 꿰매고 또는 무언가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성형수술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아교정도 성형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것 아닐까요? 교정을 통해 얼굴이나 외모가 많이 나아진 경우 그게 자연적으로 알아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어쨌든 의학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얻은 것이니까 성형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전 성형은 안 하고 교정만 했어요 라면서 자연미인에 가까운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꼽다. 이런 이유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케이스에서 교정치료로 훌륭한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 다른 그 어떤 성형수술보다도 더 놀라운 외모의 개선을 보이기도 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치과 교정치료가 수술은 아니지만 성형의 특성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 성형외과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성형수술보다도 어쩌면 더 진정한 의미의 성형을 이루어낸다고 봅니다. 우리말로 성형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의 의미는 가소성 변화인데 이 가소성 변화라는 건 어떤 물체가 반죽 같은 성상이 되어 원하는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딘가를 잘라내고 찢고 꿰매어 고정시키고 보형물을 넣고 그런 방법으로 얼굴이나 신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치아의 이동에 따라서 치아 주변의 뼈들이 반죽처럼 자연스럽게 변화, 즉 리모델링되어 새로운 얼굴 형태가 되게 하는 이 교정치료야말로 진정한 성형, 가소성의 의미에 맞지 않을까요? 소위 의느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셔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나라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일을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성에서 치과 교정치료의 장점을 어필하고 싶어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치과 교정치료를 통한 안모의 변화는 치아의 움직임에 따라 긴 시간에 걸쳐 치아 주변의 뼈들이 변하고 그 뼈들에 붙은 근육 및 살, 즉 연조직도 따라서 변하게 하는 자연스럽고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게 변화한 얼굴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부작용이 심하게 생긴다는 게 없죠. 예를 들면 삽입한 보형물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라내거나 이어붙인 뼈 부분이 부자연스러워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교정을 통해 온전히 새로운 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정이 무슨 만능치료처럼 사람의 얼굴을 원하는 대로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시술이나 치료와 마찬가지로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죠. 다만 일어나는 변화가 연속적이고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주변 조직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생체 친화적 치료라는 점을 꼭 어필하고 싶습니다. 다른 성형수술과 함께 고려해야 할 점. 교정치료와 함께 다른 성형수술의 계획이 있거나 또는 이미 받은 성형시술이 있다면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기왕이면 교정치료 상담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를 참고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교정 진단 시에 참고할 만한 시술로는 코수술, 턱끝수술 또는 턱필러, 광대, 그리고 윤곽수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들이 목표로 하는 부위는 교정치료로 변화시키려는 부위와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교정 진단 기준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술이라는 점에서 고려를 해야 하고요. 둘째로 환자분 본인이 머릿속에 목표로 그리고 있는 어떤 얼굴 모습이 보통 있게 마련이고 그 중에 하나로 교정치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립니다. 교정치료를 받아서 외모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많은 케이스가 돌출입 유형입니다. 이때 현재 돌출의 정도, 교정 후 돌출이 개선된 정도를 재고자 할 때 E 라인이라고 하여 이 사진과 같이 코끝과 턱끝을 이은 선을 기준선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와 턱 끝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코수술, 턱끝 수술, 턱끝 필러 등이 되어 있거나 또는 할 예정이라면 이것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교정치료 목표를 잡는 것이 좋겠죠. 또 이렇게 코끝과 턱끝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입술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보는데 입술 필러를 한 경우 또는 할 예정인 경우도 목표량에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따로 다루게 되겠지만 무턱이 불만사항이어서 교정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입니다. 교정으로 가능하다면 교정치료를 통해 무턱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힘들다면 그냥 턱끝 필러나 턱끝 수술을 할지 궁금해하시거나 이미 예전에 턱끝 필러 등을 했지만 여전히 턱끝 모습이 아쉬운 경우, 또 턱과 별개로 인매가 신경 쓰여서 상담하고 싶다는 케이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스스로 무턱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의학적인 진단과 다른 경우도 많고 그 원인 요소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정치료를 통해 무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없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무턱을 이유로 어떤 시술을 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정 상담을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또 소위 주걱턱 등의 이유로 양악수술을 병행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에 양악수술에 의해 따르는 가벼운 부작용으로 코가 옆으로 넓어진다, 커진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양악수술을 할 때 코수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코를 높이고 싶다던가의 이유로 코수술도 원래 희망하고 있었다면 양악수술 때 코를 같이 시술받거나 그 높이는 정도를 조율하는 협진을 받는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교정치료를 통해 돌출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항상 앞뒤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교정치료를 통한 안모의 변화는 성형처럼 3차원적입니다. 돌출입의 교정치료 때에도 입이 뒤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팔자주름이 생기는 부위의 인매와 볼륨의 변화, 그리고 입술의 두께, 그리고 광대 부위와의 조화도 변하므로 이를 같이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대 수술 및 턱 윤곽 수술, 볼 필러 등도 교정치료 시에 같이 고려해주면 좋을 시술들이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치아 교정과 성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평소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되도록 치아 교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치과교정과 김상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